예, 오늘 영상에서는 50대 이후의 삶이 불안한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30대나 40대 분들 같은 경우에 50세 이후의 삶이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같이 지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50이 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그런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별로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년 동안 1년에도 한 수백 명의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거의 대부분의 한 70~80% 이상의 사람들은 50대 이후, 60세, 70세 이후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계시는데, 그 나머지 20~30% 분들은 그렇게까지 막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사람들하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50대 이후 60대, 70대에 이전의 삶이 20대, 30대, 40대의 삶이 이 인생을 주도적으로 내가 살고 있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나눠지더라는 거죠.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았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의 또 갈림길은 자기 자신만의 핵심 코어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이고, 또 이 핵심 코어 기술을 이용해서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 사업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어요. 상담을 하면서 태도나 어떤 행동이나 얼굴에서 좀 뭔가 불안감이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한 70~80% 정도 됐었고, 나머지 한 20~30% 정도 되는 분들은 이 태도나 행동이나 얼굴에 이 자신감이 은연중에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는 그 핵심 코어 기술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었고,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나 공무원, 공기업에 이렇게 어딘가에 매여서 월급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 많이 알고 계시는 얘기 중에서 중국집을 하려고 하면 짜장면 만드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중국집 사장님이 중국집을 하면서 짜장면 만드는 기술이 없다고 하면 이 주방장한테 휘둘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주방장한테 가게를 뺏기는 경우도 있죠. 이 경우에 핵심 코어 기술은 짜장면 만드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유명했던 얘기인데, 원조 남산 돈가스라는 게 있었죠. 그런데 이 원조 남산 돈가스의 주인분께서는 음식을 만드는 그런 기술은 갖고 계셨습니다. 주방장의 역할은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새들어서 살던 가게 주인이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힘든 시기를 보내셨고, 어떤 대형 유튜버를 통해서 좀 제기를 하셨는데, 이 경우에 이 남산 돈가스, 원조 남산 돈가스 사장님 같은 경우에 핵심 코어 기술은 음식 만드는 게 아니고 바로 돈이었죠. 건물이었던 거죠. 저도 물려받은 게 많지는 않지만은 흑수저로 물려받은 게 많지 않으신 분들이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 부모님의 재산은 그 사람의 능력 중에서 하나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람이라는 게 전부 각자 갖고 있는 재능이나 또 능력이 전부 다 다르단 말이죠. 저마다 갖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이 다르다는 건 인정을 하면서도, 가끔 가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부모님의 어떤 재력에 대해서는 시기나 질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죠. 그 부모님의, 그 사람의 부모님의 재력도 그 사람의 능력 중에 일부인 겁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것도 그 사람의 재능이나 능력이라고 인정을 하고 이 인생이라는 게임에 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적어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그 능력이나 그 재능을 나는 물려받지 못했지만 나는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일반 기업이나 공무원 아니면 공기업을 다니시는 그런 평범하신 분들은 태도나 행동이나 얼굴에서 뭔가 불안감이 느껴지시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에 반면에 자기 사업, 그게 뭐 전문직이든 뭐 아니면은 오랫동안 뭔가 노하우를 쌓아서 왔던 간에, 자기만의 사업에서 핵심 코어 기술을 가지고 종잣돈을 모아서 뭔가를 다른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신축 사업이겠죠. 이런 신축 사업 같이 완전히 다른 분야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이 상대적으로 태도나 행동이나 얼굴에서 자신감이라는 게 은연중에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나는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나는 지금 공무원인데, 나는 공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이러신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회사 때려치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회사를 다니면서 자기만의 핵심 코어 기술을 만들고 다듬하고 연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 회사라는 곳만큼 여러분들이 핵심 코어 기술을 연마하는데 든든하게 뒤를 받쳐주는 곳도 없거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매달 돈 주죠. 그리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가끔씩 채찍질도 해줍니다. 그리고 대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재직증명서나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태줌으로 인해서 보증 아닌 보증을 써주기도 합니다. 대출이 회사를 다닐 때하고 안 다닐 때하고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빌 게이츠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스티브 잡스, 구글의 공동 창업자 레리 페이지 같은 사람도 모두 차고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뭔가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무언가가 있을 때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해서 차고에서 남는 시간에 자기만의 핵심 코어 기술을 만들어서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회사를 때려치고 나와서 창업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에는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든 간에 핵심 코어 기술을 반드시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핵심 코어 기술을 나는 어떤 걸로 발전시켜 나가고 또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야겠다라는 그런 고민도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단순하게 흉내만 내는 그런 보여주기식의 핵심 코어 기술은 안 된다는 거죠. 길게 보게 되면은 금방 미천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얕은 지식이기 때문에 나중에 화를 불러올 확률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중국집을 차린다면 주방장이 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주방장이 만드는 흉내만 낸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 중국집이 잘 될까요? 아마 처음에는 어떤 홍보라든가 마케팅으로 해서 반짝 잘 될 수는 있겠지만은 길게 가지는 못하는 거는 뭐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직 30, 40대라고 하면 핵심 코어 기술을 내가 어떤 걸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찾고 배우고 익히셔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성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